도윤이 어머님, 우리 태연이, 도윤이 같이 오늘 조금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미 얘기했다고 어려울 수가 없네. 네, 그렇죠. 집에 어디 가요? 네. 걸어서 가요? 버스 타고 가요? 걸어서 가요? 네. 걸어서 가자. 네. 버스 타고 가요? 자, 오늘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뻥치지 마라. 진짜. 야, 해가 가려졌긴 했지. 아, 그래도 10시도 안 됐는데 집에 못 간다고. 아이, 뻥치지 마라. 진짜. 태연아, 너 집에 어떻게 가? 저요? 걸어서 가죠. 그래. 카톡 소리가 날 거예요 여기서. 뻥치기는. 자, 지금 하겠습니다. 천천히 설명해야지. 두 가지 용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용어는 뭘까요? 어린이 여러분들. 유효핵전하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가려막기 효과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원자의 반지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는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는 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플러스인 원자 핵은 마이너스인 전자를 잡아당기겠죠.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핵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자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겠죠. 안쪽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도 보이네요. 나머지 애들은 내가 생각해서 안 그릴게요. 그냥 더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존재하겠죠. 같은 껍질에 있는 친구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더 클까요? 서로 다른 껍질에 있는 친구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더 클까요? 다른 껍질에 있는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실제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힘이 더 커요, 밖에 있는 힘이 더 커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이 원자 핵은요 전자를 잡아당길 텐데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전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유효한 유효 핵전하는 더 작게 측정돼요. 왜냐면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쪽 껍질,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의 힘보다 서로 다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밀어내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해요. 아무튼 실제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전하, 핵의 힘, 이걸 우리는 유효핵전하라고 합니다. 유효핵전하는요, 당연히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하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더 세지겠네요. 대체적으로 플러스 1보다는 플러스 2가 더 세겠죠. 플러스 5보다는 플러스 7이 더 세겠죠. 됐습니까? 5번보다는 7번이 유효핵전하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의 값이 더 크니까요. 전자 5개 있잖아요. 전자 7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할 건데. 전자의 개수보다는 실제로 전자 한두 개 더 있는 것보다는 유효핵전하의 힘이 더 크니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하가 더 커지니까 5번에 있는 원자의 사이즈보다는 7번으로 갈수록 8번으로 갈수록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원자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즉, 실제로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유효핵전하의 값이 원래 잡아당기는 힘보다 약하게 측정돼요. 유효핵전하 실제로 잡아당기는 힘, 가려막기 효과,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나 서로 다른 궤도에 있는 전자끼리 서로
반발력, 밀어내는 힘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원자의 사이즈를 재고 싶은데 정확하게 측정하기 너무 모호하니까요. 서로 결합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핵간거리라고 해요. 핵과 핵 사이 거리, 핵간거리라고 하고 이 핵간거리의 절반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요.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큰 녀석이지. 원자 반지름을 지금 우리는 비교를 할 건데요. 이렇게 원자들의 반지름이 크다, 작다 비교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등, 2등, 3등이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자 껍질 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다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요인 순서대로 적었어요. 두 번째는요. 유효 핵전화예요. 세 번째는요. 전자수예요. 주기율표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림으로 전자 껍질로 그린다면 1번, 2번 중간에 원자핵 그림 그려주고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막 쭉 갈 건데 잘 봐요. 1번, 2번, 3, 4, 5, 6, 7, 8 여기에 있는 친구들만 다른 데서 볼까요?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같은 주기에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커져요. 선생님 전자 3개, 전자 4개, 전자 5개 전자도 많아지잖아요. 그럼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느슨해져서요. 반지름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의 힘보다는 유효 핵전하의 영향이 더 커.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커지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지니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요. 원자의 크기가 작아진다고요. 됐습니까? 그걸 부등으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오케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진다. 같은 주기, 가로줄을 꺼내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는 뭐다? 유효 핵전화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세로줄을 한번 떼볼까요? 세로줄은요, 그림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됐습니까? 세로줄을 잘라서 보니까요, 같은 세로줄은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밑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어떻게 돼? 눈으로 봐도 알겠다. 커지죠? 왜 그럴까요? 왜 커질까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요. 전자 껍질 수가 한 개씩 더 생기고, 선생님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11인데요. 유핵전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도 전자 껍질 수가 더 많아지니까 밑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됐습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 수 똑같으니까 뭘 비교하면 돼?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금방 갈게요 라고 한마디 해봐. 2분 뒤에 끝난다고. 잠깐만요. 20분. 2분이요? 2분 뒤에 끝난다고. 여보세요? 아니 2분 뒤에 끝났는데. 응. 응. 20분이라니까. 아쉬워. 아쉬워. 자, 저 가면 돼요. 이거 큰 그림도 도윤이가 일부러 미리 세팅해놨다 내가 봤을 때. 8시에 끝나니까 그때 오시면 돼요. 해놓고.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 미리 부모님 전화를 해놔요. 내가 전화 세팅해줄게. 걱정하지 마, 도윤아. 정리할게요. 같은 주기는요. 몸이 전자 껍질 똑같으니까 전자 껍질 수 비교할 필요 없죠. 그럼 반지름 어떻게 비교해? 이거 두 개로 비교할 건데 누가 더 영향이 더 커? 이거지. 유핵전화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더 세게 잡아당기잖아요. 전자를.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예요.
같은 세로줄에서는요. 유효자가 커지고 전자수가 많아지면 뭐해?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는데.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유효했잖아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왜?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얘들이 이온이 됐을 때도 반지름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수 있는 만큼 그 반지름 전에 있는 내용까지는 무조건 문제를 푸셔야 돼요.